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이영희 할머니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강서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68세 박성훈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훈 할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점잖은 말투, 깔끔한 옷차림, 배려 넘치는 행동. 영희 할머니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훈은 자신도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은퇴 전에는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영희 할머니 재산은 전혀 관심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간 만났습니다. 성훈은 영희 할머니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성훈은 재혼을 제안했고 영희 할머니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성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곧 결혼할 사이인데 뭐가 문제겠냐 싶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 병원비, 친구 보증 등 6개월 동안 총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성훈은 결혼하면 다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은 자신의 집에 영희 할머니를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고 핑계도 애매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훈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커피숍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성훈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성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성훈과 다른 여자들의 사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들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커피숍에서 봤던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김순자 63세였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성훈의 약혼자라고 밝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성훈의 약혼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둘 다 속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할머니도 성훈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사업 자금, 병원비 등 핑계는 똑같았습니다. 두 할머니는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미경, 67세였습니다. 미경 할머니 역시 성훈의 약혼자였고 3억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세 할머니는 경악했습니다. 성훈은 동시에 3명의 여자를 속이고 있었고 총 8억 5천만 원을 뜯어낸 것입니다. 세 사람은 즉시 만났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성훈의 수법을 정리했습니다. 성훈의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각 할머니를 만나는 요일과 시간을 완벽하게 분리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월요일과 수요일, 순자 할머니는 화요일과 목요일, 미경 할머니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전화도 각 할머니마다 다른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3개의 번호를 돌려가며 썼습니다. 각 할머니에게 한 말도 똑같았습니다. 아내를 잃었다. 강남에 집이 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다. 심지어 선물도 재활용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 받은 선물을 다른 할머니에게 다시 선물하는 식이었습니다. 새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빌린 것, 거짓말로 여러 명을 속인 것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새 할머니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통장 내역, 성훈과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는 사진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정을 쳤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성훈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훈은 의심 없이 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먼저 앉아 있었고 성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 할머니와 미경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새 할머니는 차례로 성훈을 추궁했습니다. 왜 3명을 동시에 속였냐고, 돈은 어디에 썼냐고 물었습니다. 성훈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죄로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성훈은 당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고소만은 취하해달라고, 돈을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새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용서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새 할머니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죄로 성훈을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사진까지 모든 것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훈은 이미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7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총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성훈은 결혼을 미끼로 노년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신사적인 모습으로 신뢰를 얻은 후 각종 핑계로 돈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계획이었지만 영희 할머니가 먼저 눈치챈 것입니다. 경찰은 성훈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집에서 여러 여성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타깃 목록도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성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상습 사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가중처벌 사유였습니다. 새 할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년, 벌금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할머니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빌려준 돈 8억 5천만 원과 위자료 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 합계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새 할머니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훈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훈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그가 살던 집도 실제로는 월세였고 강남 아파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성훈이 가진 재산은 고작 2억 원 정도였습니다. 새 할머니가 빌려준 돈의 일부는 도박과 유흥에 이미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새 할머니는 2억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각자 6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원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회수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성훈을 감옥에 보낸 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새 할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임을 만들었고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노년 여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기 예방 강의도 다니고 피해자 상담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2명의 든든한 친구가 생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미경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서로를 만났습니다.
반면 성우는 감옥에서 6년을 보내야 합니다. 출소 후에도 전과 기록 때문에 평범한 삶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가 쌓아온 사기꾼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이나 만남에서 이런 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둘째, 자신의 집이나 가족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셋째,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넷째, 주말이나 특정 시간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점이 보이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세 할머니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존재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